자,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해마다 이제 이 수능의 난이도 조절에 대한 뉴스가 수능 당일부터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당일날 오전 1교시 국어 과목이 끝난 직후에는요, 평이했다, 쉬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매일국어에서는 지문이 좀 어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매일국어 열심히 한 친구들 성과가 나오고 비교가 되니까 내심 좀 어렵기를 바랬는데, 첫날 막 쉬었다고 해서 제가 살짝 실망을 했더랬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직후인 하루 뒤에 2019년도랑 견주어도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다, 어려웠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제 그 다음에 심지어 용암 수능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번 올해 수능 시험이 굉장히 아이들이 느끼기에 어려웠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어 1등급 예상 점수가 82점에서 84점 정도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수능 1등급 점수가 그 정도대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비단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이다, 영어에서도 EBS 연계 비율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70%에서 기존 70%에서 50%로 하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체감 난이도들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뉴스들 보시면 이제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1, 2학년 또는 이제 또 초등학교 아이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 어머님들은 또 고민이 많이 되시죠.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원정 출산한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키웠는데 왜 국어가 이렇게 어렵다고 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실천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초등학생이 독해를 해야 됩니까? 따로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제가 문해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유네스코에서는 이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여기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죠.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의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라고 유네스코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글을 읽어서 그 내용을 그냥 이해해서 그렇구나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용된 지식 정보를 나의 뇌에서 재창조해서 유용한 정보로 다시 인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렇게 수용된 정보들을 내재화해서 말로 하면 구술이고요. 이것을 쓰면 이제 논술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 해결 역량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어머님들께서는 이 문해력,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국어, 독해력에 대한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삼고 계신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독해력 국어라고 하면 일단 언어니까 언어는 좀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언어니까 국어는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 역량이 좋아지는 것. 만약에 이 사이클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신다면 마치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스쿼트를 오랜 기간 동안 수련하고 나서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나가는 것과 같은 계획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국어는 아마도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읽기 쓰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말하기 듣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 한국말 잘해, 듣기도 잘하고 내가 한국말 가르쳤으니까 말하기도 잘해, 이렇게 하면 이제 간과하시게 되는 부분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부분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잘 읽고 그 읽은 글에 대한 감상평을 쓰거나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것에 대한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로 독서 논술학원 고고싱 이렇게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신다면요, 이거는 학습으로서의 국어가 아니라 언어로서의 국어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교과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거나 또는 어렸을 때는 책을 꽤 많이 읽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하고 멀리하게 됐어요. 어떻게 바로잡아주면 좋을까요? 막 불안하시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어려서부터 논술학원도 차근차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는 어떤 글짓기라든지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결국 문제는 뭘까요? 어머님들께서 굳건하게 믿으셨던 이 국어 교육의 초등 과정 단계부터 마치 허리에 너무 무리하게 힘을 줘서 스쿼트를 하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것과 같은 부작용의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지금 아이들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것들이 학교 내에서의 학습적인 어떤 성취와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머님께서 요리 실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레스토랑을 하나 차리신 거예요. 네, 내가 집에서는 맨날 밥을 너무 맛있게 한다고 칭찬을 받아서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자,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식당이 잘 될까요? 결국 어떠한 성취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속한 그 집단에서, 그 사회에서의 성공의 경험을 맛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 공부랑 연관이 되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머님들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언어로서의 국어가 아니라 교과로서의 국어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한국말이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이제 말하기 듣기 영역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논술 학원에서 어머님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는 이제 문학 파트에 대한 것, 그리고 막연하게 뭔가를 읽으면 자동으로 비문학 독해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과서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반가운 얼굴 하나를 보여드리죠. 많이 아시죠? 지금 한 20여 분 정도 시청하고 계신데, 어머님들께서 요즘에 교육 정보를 유튜브 채널로 많이 입수하고 계신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채널 중에 이서윤의 초등처방전이라는 채널에서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들 수능 만점자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하던데 결국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자, 어떠한 방법을 제시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에 이서윤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이들이 교과 과정에서 누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과서를 잘 읽는 독해 방식이 아이들의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교과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단어들, 맥락의 흐름이 이어지는 단어들의 형광펜으로 잘 보이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키워드에 괄호 표시를 하고 그 괄호를 지우고 다시 전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 지워진 빈 칸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들을 다시 채워 넣으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아이들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학교 올라가서 아무 문제 없이 학교 교과 과정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와, 맞아. 저렇게 하면 좋겠지.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어디 쉬운가요? 네, 일단 교과서를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시게 되는 것이 문제집이라도 좀 풀어봐라. 학습지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아마 회유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과서 자체를 꼼꼼히 읽고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 초등학생이 독해를 따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뭔가 독해를 위해서 따로 문제집을 풀거나 따로 어떠한 글을 찾아서까지 하시면 물론 더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일 기초가 되는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어휘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습관을 잡아주셔야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물론 이렇게 교과서를 잘 읽는 훈련이 몸에 습관이 배인다면 앞에 이서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번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만 한두 번, 두세 번씩이라도 빠짐없이 교과서를 읽는다면 그 이후에 푸는 문제집의 밀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강의들도 훨씬 수월하게 아이가 수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